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기본법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총칙부터 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기본법은 일단은 하나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소방 공무원에 대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이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본법은 저희가 항상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챕터 1, 그러니까 파트 1 있죠. 가장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제일 쉬워합니다. 기본법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또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5문제가 나오면 보통 5문제 다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법규라는 게 이제 4분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입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이 2개로 나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5가지가 되는 건데, 그래도 어차피 5문제씩 동일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기본법 하나. 아까 얘기했던 화재 예방, 소방시설 5, 그죠? 이런 식으로 공사업법 5, 위험물법 5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요거니까요. 기본법이니까요. 그래서 기본법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가볍게 보셔도 돼요. 나중에 가면 제일 학습을 많이 하고 문제 자체가 되게 심플하고 어렵지 않게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법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면 기본법에 가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냥 조항 제목만 딱딱 띄워왔거든요. 자, 1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항상 모든 법의 1조는 뭐가 들어가냐면 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아니 결국 이 기본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거를 왜 제정했는지,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뭔지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예방 법에 가보면 목적에 중요한 게 경계, 진압, 구조, 자, 구급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화재를 예방하고요, 경계하고요, 진압하고요, 구조하고 구급하고. 자, 이 뒤에 있는 내용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소방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예방하고 경계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당연히 소방 공무원도 해야겠지만 누구도 해야 되냐면 건물에 관련 있는 관계인들도 다 이거를 평상시에 다 하고 있어야 돼요. 화재를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는 경계를 하고요. 당연히 소방 공무원도 해야 되고. 맞죠? 그래서 1조에 가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의 안녕 및 공자를 3개 썼네요. 공공의 안녕 및 복리 증진을 만들고자 합니다.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법의 목적이에요. 왜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이걸로 보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예경진, 구구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조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고요. 모든 법의 2조는 정의예요. 아셨죠? 그럼 정의 안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던가 관계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던가 관계 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던가 소방본부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던가 소방대가 과연 누구며 소방대가 과연 누구며 그리고 소방대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6개의 어떻게 보면 단어를 주고 기본법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소방대상물은 뭘 의미한다. 관계인은 뭘 의미한다. 관계지역은 뭘 의미한다. 소방본부장은 누굴 의미한다. 소방대는 누구다. 대장은 누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소방 대상물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다. 소방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가 있습니까?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자, 관계인. 건물의 관계인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하죠. 그죠? 자, 관계 지역은 뭐가 있는 장소냐면 요게 있는 장소. 그러니까 내가 소방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대상물이 있는 장소.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플러스 그 이웃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같은 경우는 각 시도에서 이제 소방 업무에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부서의 이제 장이다. 거기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서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장. 법에 가보면 무슨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요 업무야. 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라고 되어 있고 소방대. 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 의무. 그죠? 의용소방과 의무소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방대장은 이 소방대에서 뭐를 하는 사람? 지휘를 하는 사람. 그죠? 지휘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시험제 많이 나오죠? 2조는. 정의 시험제 많이 나옵니다. 자, 2조의 2,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법에. 3조, 소방기관의 설치. 자, 소방기관의 설치. 소방기관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방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소방서, 뭐 안전센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3조에 갔을 때 소방기관의 설치는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포인트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도지사가 지휘감독을 합니다. 누구를 지휘감독하냐면 각 시도의 소방공무원.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되면서 국가직이 되면서 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조항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요. 자, 3조의 2라던가 3조의 3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배치를 어떻게 할 거고 또는 다른 법률과 요 기본법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기본법 4조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종합상황실은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119 종합상황실만 쳐도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휘통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시도에서 생기는 재난을요. 모니터에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성동소방서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쪽에 가니까 거기도 종합상황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CCTV 말고 뭘로 많이 하냐면 이제 드론 있죠. 드론으로도 하더라고요. 드론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뭐를 하는구나? 우리 각 시도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는지를 컨트롤하는, 어떻게 보면 센터다, 컨트롤 타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보통 이제 청본서. 제가 보통 청본서라고 얘기하면은 소방청이나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소방청, 소방본부, 그리고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소방서에 설치합니다. 자, 어디가 제일 큰 곳이에요? 청이 제일 큰 곳이고요. 그 다음 본부, 그 다음 서예요. 아셨죠? 제가 청본서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소방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청장이죠? 본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본부장이죠? 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제가 청본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만일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면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되는 거고, 만일 어떤 직위다라고 하면은 청장, 본부장, 서장이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하는 사람은 청본서가 설치를 한다라는 거 하나 잘 보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이제 뭐를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 활동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방 활동,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재 진압, 그리고 구조, 구급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소방활동을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소방활동을 할 때 뭘 하기 위해 얘를 설치하는 거냐면 정보 수집. 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에 대한 판단과 분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황 관리. 그 상황에 대한 관리. 현장에 대한 지휘라던가 또는 통제. 그죠? 지휘라던가 통제 또는 뭐 조정 업무.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뭐를 설치한다고요? 119 종합상황실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이게 이제 행안부령이라는 행안부령이라는 법에서 뭐를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요걸 얘기합니다.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재난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상부 보고사항은 딱 4가지만 제가 써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화재로 인해서 그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가 몇 명 나왔대요? 5명 이상 나왔대요. 또는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이 10명 이상 나오거나, 또는 이재민이 100명 이상 나오거나, 또는 재산 피해가 50억 이상이 발생한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뭐가 일어나요? 화재.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무조건 만일 서종합상황실에서 그 상황을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어디로? 본부로. 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이걸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 근데 이거 말고요.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뭐 개수로 따지면 20개가 넘어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걸 일단 이렇게 4개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나중에 제가 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조의 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저희가 보통 줄여서, 요즘 줄여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닌가요? 많이 얘기하던데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거도 뭐 줄여가지고 뭐 베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줄여서. 이게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같이, 나중에 가보면 같이 일하게 될 소방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이 그걸 줄여서 얘기해요. 그분들도. 왜냐면 그분들한테 나도 들은 거니까. 소민터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소민터. 근데 누가 봐도 뭐 하는 곳 같아요? 민원 받는 곳입니다. 뭐에 대한 거요? 소방 기술에 대한 민원을 받는 센터.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4조 뒤에 붙었죠. 4조 뒤에 4조의 2. 이런 게 이제 신설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붙는 거죠. 4조라던가 4조의 2. 여기서 또 하나가 신설이 되면 뭐 4조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은 4조의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는 겁니다. 밑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본법에서 신설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소방 기술에 대한 어떤 민원을 받아주는 곳이다. 그래서 전화가 엄청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걸 막 설치를 할 때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막 공사를 해요. 공사업자가 막 공사를 합니다.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기준대로 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또는 틀리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자문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문하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여기. 전화해서 내가 현장이 이렇다.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 건데 법적으로 괜찮냐? 라고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이제 민원센터에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민원센터라는 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최근에 생겼고요. 자, 5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방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소방체험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박물관이 들어가 있고요. 체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소방박물관? 소방박물관? 여러분들 박물관은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용산에 가보면요, 뭐 전쟁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예전에 소풍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포 여기서 이제 살았어요. 올해 군포에서 오래 살았는데 거기 가보면 철도박물관이 있어요. 뭐 그런 데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 안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 철도에 대한 역사라던가, 그죠? 과거로부터 이건 예전 철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막 철도까지 쭉 이제 막 나열이 되어 있고. 자, 근데 소방은 그런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만들죠. 소방박물관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광명 쪽에 소방박물관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체험관은 엄청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포털 창에다가 소방체험관 쳐보세요. 그럼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각 지역별로 꼭 하나씩은 있어요. 도별로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럼 여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직접 가가지고요. 제가 이게 남양주 거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남양주 거 가지고 왔는데, 뭐 오리엔테이션, 그죠? 뭐 설명을 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체험을 하기에 앞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곳들이 있고, 또는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어떤 체험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체험실도 있고요. 화재 진압에 대한 체험을 하는 시험실도 있고요. 연기 미로에 대한 체험을 하는 체험실도 있고, 교통안전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응급처치할 수 있고요. 생활안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재난 시뮬레이션, 지진 체험, 피난 탈출 체험, 재난 장비 전시, 그죠? 저도 가봤는데 실제로 가면은 화재 진압하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요. 연기도요, 실제 연기는 아니지만 하얗게 이렇게 뭉게뭉게 나와요. 연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되는지. 뭐 교통안전 체험, 응급처치, 뭐 CPR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생활안전 체험이라던가 지진 체험, 이거 실제로 흔들립니다, 가면. 실제로 여기 바닥이 막 흔들려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족끼리 가도 괜찮고. 혼자 가는 사람은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알아두실 게, 그럼 박물관이나 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 나와요. 박물관은 설립 운영자가 청장이고요. 체험관은 설립 운영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시도지사입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가십시오. 당연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던가 체험관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조 소방 업무에 관한 어떤 종합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래요? 시행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5년마다 세우는데, 그 5년마다 누가 세우냐면 청장이. 됐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보고 매년 시행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됐죠? 자, 7조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방의 날이라는 게 나옵니다. 소방의 날 지금 며칠이다 그냥? 우리는 소방관이 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죠. 11월 며칠이요? 9일이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 하나 살짝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가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방 장비 및 소방 용수 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8조에 가보면 소방력의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소방력의 정의를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방이라는 건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화재를 예방, 진압, 경계, 구조, 구급. 아까 목적에 나와 있던 그 5가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소방에 필요한 힘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소방활동, 아까 얘기했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힘,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요,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장비 중요하죠. 용수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방대원들이 많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채용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장비와 용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장비와 용수를 사용하는 게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인력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죠? 그러면 이 소방력 기준이라는 걸 뭐 확충을 한다던가, 또는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준다던가, 그죠? 또는 보조를 해준다라는 거. 이거 다 누가 하냐면 각 시 도지사가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본문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8조에는. 자, 구조는 뭐냐면, 구조 한번 보세요.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시도지사가 본인 시도의 소방력을 조금 확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장비를 좀 샀대요. 시도 예산으로 장비를 좀 살 거래요. 근데 장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뭐 소방차가 뭐 10대가 있는데 10대를 싹 바꿔야 된대. 근데 이게 시도 예산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싸겠어요, 소방차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 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이렌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고요. 그럼 이게 시도 예산으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 국가에다가 조금 어떻게 해달라? 비용을 지원해달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고보조예요. 그러면 구조는 시도 쪽에서 이제 국고보조라는 걸 신청하면 비용의 일부를, 절대 전부 아닙니다. 비용의 일부를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고보조를 받고 싶은데, A4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야, 이거를 국고보조 신청을 해요. 해줄까요? 국가 입장에서? 안 해주죠. 야, A4 용지는 그냥 예산으로 그냥 사라 이거야, 여러분들. 그럼 비싼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소방차, 헬기, 뭐 소방정, 또는 내가 청사를 다시 짓는데요. 소방본부가 있는데 그 소방본부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 짓는 거야. 그걸 재건축해가지고. 그 돈이 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제 10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소방용수시설이 뭐냐면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자, 이름이 뭐라고요, 얘가? 소방용수시설입니다. 뭐라고요? 소방용수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법에서 이거에 대한 뭐를 정하고 있냐면 설치 기준이라던가 또는 설치 대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시험지가 잘 나오죠. 잘 나오죠. 그래서 지나가다가요.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잘 못 봐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비상소화장치거든요. 그럼 이 비상소화장치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면, 어디다 설치하는 거냐면 소방차의 진입이 좀 곤란한 부분들.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그래서 예를 들어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포들이 있는데요. 이 점포와 점포 사이가 엄청 좁아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는 제가 그 영등포 시장에 가봤거든요. 영등포 시장 자주 가거든요. 그럼 거기 영등포 시장에 가보면요. 이 그 상인들 있죠. 점포가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앙에요. 약간 리어카처럼 이제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또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못 들어가요, 소방차. 그 소방차가 빨리 들어가야 불을 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초기에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 장치라는 걸 설치를 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저하고 배울 거예요, 하셨죠? 자, 이게 뭐냐면 소방용수 표지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보신 적 있죠? 요 빨강색이 소화전이에요. 소화전. 그러니까 이 소화전 부근에다가 뭐 하지 말아라? 주정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요즘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과태료 20만 원짜리 걸리면 20만 원. 이라고 도로교통법상에 다 이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소방용수의 종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화전이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멀리서도. 요걸 이제 표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가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소화전이 있죠, 소화전?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소화전? 소방차가 쓰는 겁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쓰는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소화전이 있고요. 여기 옆에 가보면 소화전 옆에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게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쪽에 물을 공급해주는 메인 밸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열어야 여기서 물이 나와요. 주변을 잘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빨강색 근처에 이런 뚜껑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뭐 제수변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열면 그 안에 이제 밸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손으로 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손으로 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얘를 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이름이 뭐냐? 급스탑입니다. 급스탑. 요게 이제 거의 없죠, 요즘은. 요즘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요즘은 많이 철거를 하는 추세고,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 소방 자동차가 와서 소방 자동차의 물을 급수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수조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사진이 없는 게 뭐냐면 땅 속에 다 묻혀 있으니까. 땅 속에 있는 그냥 수조거든요. 그래서 그 수조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다 이제 소방 용수 시설이다 보니까 목적이 누가 사용하는 거다?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소방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물들입니다. 소방 용수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걸 유지 관리를 누가 하냐면 제가 아까 소방본부장, 서장, 소방대들은 다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랬죠?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도, 용수시설의 유지관리도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11조. 응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응원. 자, 이거는 관할구역의 소방본부장, 서장이 이거 우리 관할 지역의 소방력으로는 불을 못 끌 것 같아. 그러면 인접구역 있죠? 바로 옆에 있는 누구한테요? 본부장, 서장한테 뭐를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대요. 도와달라. 우리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대형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조금 이제 외진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방관들이 뭐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 10명 가지고 못 끄는 불인 거예요. 그러면 인접구역, 본서, 본부장, 서장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 요청을 해야죠. 좀 도와달라라고. 그죠? 자, 동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청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장. 근데 이게 청장이 누구한테 하냐면 누구한테 한대요?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소방력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청장. 규모가 다른 거죠. 동원이라는 게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죠. 이런 것들 정도 일단은 지금은 그냥 구분만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1조의 2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그 다음 조항 이제 12조부터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